마이크 테스트 1, 2, 3. 준비가 되셨나요? Yes, sir. 그렇다면 10월 18일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그 WWDC 때였나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iOS 16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iOS 16에 그때는 업데이트를 베타 버전이었고 저희가 직접 다 막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iOS 16에 이런 게 업데이트 된다, 막 잠금 화면이 업데이트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아이폰 14이 나오면서 이제 정식 버전으로 16.5.1 이렇게 업데이트가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직접 사용을 해 보면은 여기서 그 디벨로퍼들이 직접 다 말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그런 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큼직큼직한 것도 직접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짜잘한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iOS 16이 지금까지 so far how it's going,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업데이트는 하셨나요? 네, 했죠. 네. 저는 저번에는 베타를 한번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베타를 깔 때 있고 베타를 안 깔 때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베타를 안 깔았어요, 미리. 음.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너무 새로운 기능이 많고 좀 버그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떤 for sure. 예, 진짜로. 조그마한 기능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전체 뭔가 UI를 많이 바꾸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저가 인터페이스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뭐 락스크린과 뭐 물론 그쵸. 아이폰은 락스크린 그 전에 안 썼죠. 근데 이제 너무 큰 그거니까 이제 버그를 많이 예상을 해가지고 퍼블릭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퍼블릭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퍼블릭 베타 말고 그냥 아예 퍼블릭 릴리스가 나왔을 때 깔고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고, 현재 네, 지호가 얘기한 것처럼 0.0.1 그 카메라 흔들리는 그 고쳐지는 네. 네, 그 깔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 아직 잠금 화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냥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줘가지고 막 다 깔았어요. 업데이트 할 지금. 수 있다? 네, 이게 아, 그 막 이게 완전 그 자동 업데이트 같은 거 안 해놓고 그러면 이게 맞아요. 업데이트가 있다고 알림도 처음엔 안 뜨잖아요. 한참 동안 안 뜨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세팅 들어가고 리프레시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제 폰을 보면서 이거 뭐냐?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아하 네. 그래서 네.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어떤 친구 한 명 알려줘가지고 수업 내내 2시간 동안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서 배터리 떨어져. 야, 이거 충전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하면서 막. 저도 그날 업데이트 되고 바로 퍼블릭 베타 풀린 날에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저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이거 밑에서 알림 밑에서 나와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할 말 정말 많습니다. 네. 네. 한번 그러면은 제일 큰 메이저한 변화였던 잠금 화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위젯이 생긴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위젯이 업데이트 된 게.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확하게 저는 생각을 못했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종은 이걸 딱 보고 이게 3월 정도 막 그때 공개가 됐었잖아요, 베타가. 그때 딱 보고 이번에 오는 아이폰에 무조건 Always on Display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게 되게 맞아요. 신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아이폰들의 Always on Display가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에이, 뭐 저희가 쓰는 아이폰은 그게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뭐 어떤 느낌이었나요, 하종은?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 10점 만점에 9.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상당히 높습니다. 하종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편인데도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네, 되게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불평한 그 노치가 생긴 이후로 위에 메뉴 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위에 뭐가 켜져 있는지 알림 있는지 뭐 맥북에도 카카오톡이 켜져 있으면 물론 며칠간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 알림 같은 거 뜨면 위에 메뉴바에 있는 아이콘에도 이렇게 알림이 뭐 일 뜨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맞아요, 걸 맞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가끔씩 뭐 물론 막 너무 자주 떠서 맨날 확인하고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치가 생기면서 그 위에 보이는 메뉴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게 내가 지금 포트레이트 모드가 그 그 오리엔테이션 락가 지금 켜져 있는지 알람이 켜져 있는지 뭐 설정이 있는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릴 때까지는 한눈에 안 보이는 맞아요. 게. 근데 그 제가 제일 다른 거 다 몰라도 이제 알람이 내가 온을 했는지 오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아, 제일 맞아요. 불편했는데 이번에 그 위젯가 생기면서 제발 이게 그리고 위젯가 그 지금 third party에서도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 많이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게 딱 나왔을 때 제발 그 알람 on off 이런 거 보일 수 있게 위젯 만들어라. iOS에서 직접 해서 음, 애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그 발표할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깔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람 기능 그 알람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볼 수 있게 딱 위젯들이 있더라고요. 얇은 것도 있고 어, 날짜 옆에 들어가게끔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얘네도 알고는 있었구나. 물론 지금 음, 노치가 나온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좀 웃기긴 해요. 애플은 이렇게 막 10년이 지나고 always on display 나왔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 게 좀 어이없긴 해요. 애플 유저로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위젯 보이는 거 전체적인 UI 실용성 그리고 만약에 물론 이것도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이제 제 아이폰은 안 되지만 always on display로도 이 위젯 딱 봐도 이제 위젯 디자인이 그렇게 네. 보였는데 어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킬 필요 없이 그냥 딱 한 번 눌러서 딱딱 보이고 그 노티피케이션 정리된 것도 저는 아직도 밑에서 내려오는 게 눈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하긴 한데 근데 손가락 동작은 이미 적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공부할 때 그 설정해 놓은 포커스 모드가 이게 노티피케이션이 안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한번 손가락으로 싹 올리면 밑에 뭐뭐 있었는지 이렇게 스탁 돼 있는 거 쭉 다 볼 수 있고 그거 나쁘지 않고 아쉬운 점은 많아요. 근데 그 아쉬운 점들이 크게 그렇게 불편한 거는 아니고, 최근에 조금 불편한 걸 하나 느끼긴 했어. 0.5를 까게 됐어요. 며칠간. 근데 음. 그 말고는 뭐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얘기해봐도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네, 좋습니다. 저는. 저도 제일 좋았던 거는 위젯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젯이 들어가는 위치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음, 이 페이스 아이디 언럭이 원래는 이렇게 계속 자물쇠 모양이 계속 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맞아요. 크기가 조금 작아지고 딱 보면 이렇게 싹 하고 사라져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그 이제 노토리어스한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 새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는 아예 UI가 다른 UI잖아요. 이제 다이나믹 네. 아일랜드가 있는 핸드폰이 없는 핸드폰이랑 핸드폰이 계산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다르니까 너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있는 핸드폰에 적합하지 않은 UI를 최대한 이제 호환되기 편하게 예. 그런 식으로 좀 바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홈 버튼이 없는 아이폰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약간 네네. 병행하면서 가다가 조금씩 이제 기울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제 나오는 루머들을 봤을 때는 hate it or not 이제 기본 모델들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갈 것 같다고 대부분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그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 같은 거 표시할 때도 음악도 밑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음악도 밑에서 음, 뜨고 노티피케이션도 밑에서 뜨는 게 어, 대부분 이게 진짜 워낙 메이저한 변화다 보니까 진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약간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약간 아이폰이 음. 예전에 업데이트 안 하더라도 버그 걸리면은 렉 걸리면은 갑자기 얘네가 이게 위까지 안 밑에 올라오고 막 그냥 내려가, 밑에서 안 올라가고, 걸리고 그럴 때가 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도 본 똑같은 생각했어요. 약간 예. 약간 이거 그러니까 근데 편하긴 편한 건 편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이 항상 밑에 맞아요. 있으니까 한 번에 쭈르륵 확인하고 다시 쭈르륵 접어넣고 이거는 훨씬 편한 거는 뭐라 그러죠? 이 ergonomically 편한 거는 맞는데
맞는데 이제 그 시각적으로 좀 아직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배터리 표시하는 거 하종 켰어요? 켰어요. 아, 저 지금 켜놓고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그 숫자 표시 없는 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 그림으로 보고 딱 몇 프로 남았는지 그게 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맞아, 맞아. 그 이제 근데 이제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꽉 채워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계속 100%차 있는 것처럼 뭐가 내 핸드폰 왜 100% 충전돼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숫자 들어온 건 좋은데 조금 그 디자인이 아쉬워요. 저는 그래도 이게 줄어드는 게 좋았는데 네, 그걸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숫자가 옆에 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근데 그게 이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서 그것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UI 자체가 지금은 살짝 베타 느낌이 있고 이제 조금 정식 버전으로 조금 더 정식으로 그 배터리 퍼센티지를 지원할 때 그 하정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랑 약간 그리고 지금 미니랑 아이폰 10R 그리고 11 프로 같이 조금 작은 핸드폰에는 아니면 해상도가 낮은 핸드폰에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미니는 지금 퍼센티지가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정식 버전에서는 앞으로 베타에는 그것도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종이 말했던 것처럼 노치가 있는 핸드폰을 사용을 했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배터리가 제일 신경이 쓰였거든요. 배터리가 안 보인다는 게 배터리 볼 때마다 배터리 확인 자주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저는 배경화면에도 그 위젯 위젯을 넣어놨죠. 항상 저는 뭐 아이폰 화면 제일 먼저 설정할 때마다 이거 예. 배터리 다 보이는 근데 거. 전 저는 애플 제품도 예, 많으니까. 배터리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음, 노치 생긴 이후로 그냥 그 그림으로 딱 알았어요. 딱 음, 50%고 그리고 제가 그 오토메이션 설정 중에 하나가 25% 되면 어차피 로 파워 모드로 들어가라고 이게 어,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딱 그냥 보면 50% 이상이다 뭐 충전했구나 딱 봐도 80%구나 80% 이상 충전 안 하게 또 해놔가지고 그래서 음. 저는 딱 그냥 느낌이 그냥 80%그 50% 그리고 25% 이런 식으로 딱 알기 때문에 그 그냥 정도면은 예.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켰어요. 그냥 옛날에 보여주던 그 시절로 약간 돌아가는 생각에도 켜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 때문에 좀 적응이 됐고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좋았는데 맞아. 그리고 저는 되게 엄청 놀랐던 거 중에 하나가 원래 이거 하정 타이머 자주 쓰나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네,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타이머를. 뭐 예를 들어서 알아요. 뭐 운동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타이머 진짜 많이 쓰는데 타이머 UI 자체가 그냥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람 같은 거 맞춤 원래 어떻게 뜨는지 알죠? 가운데에 이렇게 그냥 숫자가 떴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하면은 이제 아예 이렇게 화면 전 맞아요. 이렇게 저거 약간 나이키 런 할 때 그 뜨는 음 UI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이거를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까지 홈 화면에서 클릭 한 번에 할 수 음, 있는 UI로 변경이 됐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 근데 되게 조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UI랑 이번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UI를 아예 보통은 애플이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약간 이게 되게 있는데 아예 그냥 다 조금 그런 이게 또 이렇게 한번 갈아엎으면은 그런 버그들에 되게 음. 취약해지는 것도 조금 있고 애플이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지금 방 그러고 있죠, 네, 근데. 그런 접근 방식보다는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갈아엎는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일단은, 어, 이제 뭔가 피지컬한 이것도, 그러니까 다이내믹 아일랜드, 그러니까 음, 피지컬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뭐가 바뀌긴 했죠. 지금 필 노치 대신 필이랑 그 다시 생기고 뭐 그러니까 필 아일랜드라고 해야 되나 뭐 커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알약 같이 생긴 거 네.
그게 뭐 실제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한편으로 그 소프트웨어도 많이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소비자도 애플 아이폰에 이제 질리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스마트폰 디자인이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뭐 더 디자인을 바꿀 수 있나 이런 생각 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보다 슬릭한 게 엄청 그거니까 많이 바꿀 수도 없고 가면 갈수록 다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엘리멘트가 없잖아요. 그냥 다 무난하고 맞아요. 탁 그냥 깔끔해지고 뭐 좀 오히려 요즘에 정석적인 게 있죠. 삼성 법칙도 다 있고. 예. 삼성 픽셀도 옛날에 막 일부러 막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옆에 엣지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로라도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을 관심을 끌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폰 유저인데도 이제는 오래 쓰고 바꾸지 않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완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데이터가 없는 그런 의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플도 이제 조금 뭔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런 디자인을 확 바꿔버리고 뭐 Always On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물론 LTPO 패널의 하드웨어 리미테이션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예, 완전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부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아이폰 14이 14 프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좋든 싫든 되게 많은 시도들이랑 많은 변화들이 들어간 편이었는데 아이폰 치고는 1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시피 하고 사실 진짜 리뷰 같은 것만 봐도 되게 혼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어디서 볼 수 있었냐 하면은 쿠팡 같은 데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일반 대중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아이폰 14이 진짜 얼마 안 바뀐 세대고 딱히 살 가치가 없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세대라는 거를 저는 항상 체감을 못하니까 나는 이제 테크헤드로서 이런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체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되게 체감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쿠팡 같은 데서도 14 프로는 다 그냥 있는 모델 뭐 색깔 크기 상관없이 다 품절인데 가족한테도 보여드렸지만 14는 그냥 플러스고 뭐고 하나도 그냥 품절된 모델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용량이든 어떤 색깔이든 완전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런 걸 봤을 때 안 그래도 사용자들이 조금 아이폰에 대해서 조금 질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안 그래도 더 뭔가 혁신적인 변화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질려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조금 더 혁신적인 변화를 조금 더 좀 진보적으로 수치를 잡고 변화를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잠금 화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이너한 업데이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원래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겠지만 페이스 아이디가 아이패드는 가로로도 사용하고 세로로도 사용하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가로일 때도 인식이 잘 됐는데 항상 유저들이 불평하던 부분이 아이폰은 가로로 이렇게 놨을 때는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패드는 실제로 센서가 가로 세로가 둘 다 들어간대요. 근데 그렇게 해결한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서 저희 둘은 아닌데 아이폰 13 이후 모델부터는 아이폰을 이렇게 가로로 쓰고 있을 때도 얼굴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언락이 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페이스 아이디는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인식이 되는 그런 변화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원래 초반에 페이스 아이디 업데이트 되고 나서부터는 막 조금 더 인식 각도가 넓어졌다, 막 조금 인식 반경이 넓어졌다 이런 업데이트를 해주다가 언젠가부터 조금 멈췄는데 조금 더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이 정도까지 핸드폰 바닥에 놓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얼굴 인식 되는 정도까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조금 원하는 그런 변화가 업데이트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금 화면이 그 홈스크린과 이제 묶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 그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 서브젝트랑 그 시간이랑 뭐 겹치는 약간 그런
뎁스 효과랑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지금도 얘네들도 약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좀 뭐 홈스크린이랑 그 묶여 있는 거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16.1 베타에서는 이제 그걸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많이 불편했던 거 얘기를 하자면 제 핸드폰은 제가 그걸 해놨거든요. 그냥 그 들기 올리기만 하면 그 아, 켜지게끔 raise to wake이라고 해야 네네. 하나? 네, 들어서 깨우기. 그게 돼 있는데 네, 근데 그게 가끔 제가 그걸 하고 나서 핸드폰을 옆면으로 잡고 있지 않고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락 스크린 그 이제 위젯이나 뭐 이런 거 설정 그 락 스크린 이제 잠금하면 여러 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를 안 그쵸. 하긴 했는데 네, 그 설정 바꾸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꾹 누르고 핸드폰을 있으니까. 잡고 있으면 네, 꾹 누르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뭐 약간 그 palm recognition 그게 더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모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뭐야 핸드폰 뭐 설정 바뀌었나 하고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하고 좀 버그가 있고 하긴 한데 네, 뭐 아무튼 잠금 화면은 거기까지 저는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고 위젯도 딱 그냥 애플답게 디자인해서 애플답게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고 저는 그게 그래도 third party 앱들도 다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 좀 일단 궁금하고 이게 한 줄 아니고 좀 두 줄, 세 줄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딱 뭐 네 개만 노티피케이션과 네 뭐 칸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 두 칸 쓰는 거 하나 네, 있으면은 두 개밖에 못 쓰고 이게 약간 아쉽고. 네, 정말 애플답게 딱 해놨죠. 예, 맞아요. 그 뭐 홈스크린 사실 근데 이해는 되고 저는 오히려 근데 그 시계 폰트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안 예쁜 것 저 같아요. 진짜 그거 저는 말고는 진짜 애플 디자인 중에 가장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계 디자인 그 화면이었어요. 아직도 그 예, 처음 그 폰트 선택지 6개나 저 주기는 그 하는데 그 6개가 다 뭔가 다 별로예요. 그냥 애플 저 그래서 공식 그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원래 애플은 그 디자인이 슬릭하고 클린한 걸 이 좋아하는데 화면이 진짜 저게 다 별로예요. 네, 그래서 저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둘 다 약간 너무 카툰이하다고 해야 네. 되나?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막장 폰트들 같아서. 맞아요. 무슨 초등학교 때나 좋아하는 막 그런 fon트 있잖아요. 막 엄청 막 네. 군대 폰트, 막 아니면 가운데 그 잘려 있는 군대 무료로, 폰트, 막 세 줄짜리 폰트. 예. 딱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아니면 그 정부에서 사용하는 약간 네, 맞아요. 그 디자인으로 그래서 저도 칭송받는 그 폰트 그런 보고 좀, 회사가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그리고 제일 네, 문제는 그거 좀 모르겠다. 원래 있던 그 역시 저만 가늘은 그런 그 게 기본 아니었구나. 폰트가 선택지에 없어요. 아무튼 무언가로 한 걸 바꿔야 돼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바꾸기 싫으면 내가 예. 업트아웃 하고 그냥 나는 예전에 쓰던 그 폰트가 좋아를 할 수 있었는데 저 최대한 얇고 최대한 가늘은 폰트로 골라놓기는 했는데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Always 네, on 달라요. Display에서는 이렇게 너무 얇게 표시하면은 그 UI적으로 조금 거슬릴 수 있어서 조금은 그런가? 기본적으로 최소 두께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일단 너무 그냥 네. 버블리하고 뭐 그냥 옛날 게 딱 좋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맨날 그 9시 21분 띄워놓은 거 그거 딱 맞아요. 좋았는데 예, 뭐 일부러 그걸 더 티내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폰트들이 전 다 별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9.5, 0.5 음. 여기저기서 빼가지고 0.5. 9.5. 저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막 홈 화면이랑 묶여서 설정하는 그거가 저는 UI적으로 저 거기서 조금 헤맸거든요. 뭐야 이게 어디서 연동되는 거지? 막 이게 예. 그래서 되게 헷갈렸어요. 막 그거 너무 헷갈리게 예. 해놨어요. 지금도 헷갈려요, 그거. 잠근 화면 따로 홈 화면 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묶어 놓은 게 그 부분. 그리고 제가 만약에 Always on Display가 있었으면 제가 그거 발표를 했을 때 딱 봤을 때 뭐야 나는 저거 딱 꺼놓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왜냐면 맨날 켜져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그 뭔가 애플답게 조금 Always on Display를 다르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너무 불필요한 always on display가 돼버린 것 Always on 같아서 그런 생각하고 display의 있었. 의미를 조금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던 찰나에 그 유튜버들의 리뷰 보니까 다들 똑같은 말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꺼놓는다고. 일단 그리고 애초에 배터리를 조금 더 예. 이제 차이가 많이 그 LTPO 난다고. 디스플레이를 써서 최대한 이제 항상 화면을 켜놓는 것만큼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그 소모가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리고 계속 진짜 켜져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핸드폰 그게 켜져 있는 것 같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게 계속 보이면은.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애플 always on display 애플의 그 임플리멘테이션의 문제일까요? 이걸 디자인을 바꾸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그건 그냥 always on display라는 그거 자체의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애플은 지금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AOD를 업데이트했다고 하지만 저는 2017년에 갤럭시 네. S8 플러스를 쓰면서 그때 AOD를 처음 썼었거든요. 그때 썼어요. 네, 그때 이제 썼죠. 썼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초기 버전이라서 이제 이렇게 막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조금씩 옮겨 다니고 막 위치 네네네. 바뀌고 약간 픽셀 그런 없애야 되고 그래. always on 디스플레이였는데 그것 정도여도 조금 거슬리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계속 켜져 있는 느낌이 나니까 그래도 꺼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애플의 업데이트된 버전은 막 그 그쵸. 배경 화면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예 뭐냐면 네. 만약에 애플이 삼성이랑 똑같이 해요. 뭐 always on display 막 딱 시계만 살짝 나오게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위젯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한다고 해요. 그건 물론 나중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뭐 하도 컴플레인이 많으면 그 배경 화면도 안 보이게끔 하거나 할 것 같은데. 선택지를 옵션을 주거나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켜져 있는 것 같아서 거슬린다 이러면 저는 그러면 애플이 엄청난 승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lways on display 달라고 계속 사람들이 요청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애플은 아니야 우리가 너네보다 잘 알아. always on display 좋지 않아. 불편해. 너네가 계속 쳐다보게 될 거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준 게 좋았다고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번에는 결국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줬는데 결국에 그럼 지금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게 그러면 애플이 지금까지 안 준 게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욕 먹던 게 약간 용서가 되는 거죠. 네. 너가 맞았네. 이거 내가 맞았다 이 말을 그래야 애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저는 always on display를 그 뭐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저도. 리프레시 레이트는 이제 그 주사율 높은 거는 달라고 그거는 완전 체감돼요. 완전. 그거는 저도 눈으로도 아이패드만 만지면서도 너무 그게 체감이 되고 뭐 USB-C 타입 뭐 이런 거는 제가 엄청 그거 하지만 AOD를 달라고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 뭐 지금 삼성에는 나온 지 10년 됐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네,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게 과연 단순히 애플의 임플리멘테이션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로 AOD를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애플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었고 AOD를 넣을 수 있는데 너네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넣었다기보다는 너네가 안 쓸 것 같다는 그런 스태티스틱한 자료가 있어서 안 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애플 워치엔 넣었잖아요. 근데 애플 워치는 애플한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써요. AOD는 진짜 쓰고 의미가 있어요. 그건 시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시계니까. 시계는 원래 항상 보이는 건데 이게 애플워치 이전 세대는 안 보이니까 계속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매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막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 운동하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AOD가 애플 워치에선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애플도 그걸 알아서 진작부터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무 불만이 안 나왔던 건데 핸드폰은 이렇게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하고 애플이 안 넣어주다가 결국엔 넣어줬는데 막상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집에 나름 크레딧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번만큼은 애플한테 몇 점을 줄 수 있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항상 한 번도 AOD 가지고 불평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딱히. 그럼 거기까지가 잠금 화면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짜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앱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메이저한 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눕기 따는 거, 눕기 아, 따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눕기 딴다? 세미 일본어일 거예요. 눕기 네. 딴다. 저도 디자인하면서 배운 단어인데, 그 뭐라 그러죠? 그 아웃라인 따는 거. 네. 그 기, 저 그 기능 너무 좋아해요. 그거랑 라이브 텍스트. 라이브 텍스트 아. 원래 영어 버전 영어로는 있었는데 한국어에는 이번에 새로 추가가 이번 한국말도 됐다고 추가됐구나. 합니다. 맞아. 그때 네, 얘기했다, 한국어 친구. 어때요 이제?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 라이브 텍스트는 너무, 그 전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카메라 앱 자체, 그 사진 찍을 필요도 없이, 그 할 수가 있고, 영상에서도 되게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기능을 맨날 써요. 막 핸드폰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에 있는 거 뽑은 거 글 하나하나 복붙하는 거 이게 쓰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을 때는 맨날 하고 너무 정확해서 한 번도 뭐가 맞아요. 문제된 적이 없어요. 이거 막 스페이싱까지 이제는 엔터까지 얘들이 잘 해가지고 너무 했고 그 녹기라는 거 그 이제 아웃라인 따서 이렇게 서브젝트만 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썸네일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고 해서 와 이거 재밌다 해서 처음에는 많이 썼는데 쓸모가 없을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한 번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그 디자인에는 필수잖아요. 어떤 포스터를 만드는 맞아요. 거든. 근데 제가 근데 그냥 그게 귀찮아서 안 썼는데 가끔씩 필요할 때 파워포인트에도 뭐 remove background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막 친구들 생일 카드 같은 거 만들어줄 때나 아니면 그 뭔가 피자 그림만 이렇게 딱 따고 싶었는데 그 너무 정확하게 잘 따지고 이러니까 맞아요.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거만 거기서 이렇게 따서 한 번 다시 누르면 이렇게 막 드래그해서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거만 따로 막 쉐어 할 수 있고 에어드랍 할 수 있고 PNG 파일로 가고 트랜스페런트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이런 진짜. 거나 좀 애플 진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다른 데 없잖아요. 너무 맞아요. 에 그리고 너무 편하게 잘 돼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그 Always on Display가 나오기 전에 위젯이 업데이트 돼서 그 초석이 됐던 것처럼 약간 그 애플이 이거 업데이트하기 전에 더블 탭을 업데이트했잖아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네.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메신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는 거를 아이폰에 업데이트했는데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기능을 업데이트하니까 그걸 진짜 그냥 사진 앱에서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메신저에 가서 딱 드랍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진짜 오랜만에 본 like 그 works like magic 그 있잖아요. 그냥 네. 그 핀치 투 줌 처음 나왔을 때처럼 당연히 이렇게 작동하겠거니 하고 행동하는 그런 액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진짜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그 라이프 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요. 약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그 약간 버그 아닌 버그 같은 걸 찾을 정도로 저는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원래는 애플 제품들끼리 뭐 그 사진이든 뭐 예를 들자면 구글에서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럼 그 사진에서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카피만 하고 그걸 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굿노트에다가 올리고 싶다. 그럼 그냥 딱 해서 페이스트 하면 바로 이게 호환이 되잖아요. 시스템끼리 이게 pasting from MacBook Pro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게 사진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도 다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컴퓨터로 보다가 뭐 핸드폰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라이프 투 텍스트 저도 네,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라이프 투 텍스트에 유니버설 클립보드. 네, 유니버설 클립보드. 근데 이제는 아예 유니버설 그 화면까지 됐죠. 새로 나온 아이패드와 맥북도 옆에 붙이면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근데 라이프 투 텍스트가 그게 안 돼요. 유니버설 클립보드가 그 핸드폰에서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막 선택해가지고 카피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카메라 앱 안에서 아니면 사진 안에서 거기서 근데 카피를 누르면 맥북에서 페이스트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버그인지 내 거 컴퓨터가 오래서 다른 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능을 추가를 안 했던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되는데요, 저는? 사진 말고 카메라 앱 자체에서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 앱 자체에서. 네.
그 디자인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계속 막 들고 있어야 되냐, 저장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 다른 글씨 이것까지 섬세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케이, 막 이거 이렇게 네, 네, 저 맞아요. 복사했거든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과연? 아, 됩니다. 그럼 내 컴퓨터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 네. 제 오케이, 맥에서는 되는구나.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 그냥 오래된 컴퓨터의 버그인 걸로.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편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살짝 같은 기능인 듯 다른 거인데 여기서 언급해도 될 것 음,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번역 앱을 많이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바로 그 위에 덧대서 업데이트해서 번역 바로 네네. 해주는 그 기능까지도 업데이트했는데, 그거는 이제 라이브 텍스트에다가 하나를 두 기능 합친 거죠. 그러니까 번역, 그 텍스트가 있으면 번역을 해주는 거랑 사진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그거 합치면은 이제 사진 찍어서 바로 번역하는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저 그래서 한번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일본어를 못 하시나 봐요. 근데 일본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신데 막 이렇게 막 대사가 나오는데, 아이패드를 이렇게 두고 핸드폰을 이렇게 둔 다음에 아이패드 누르고 아, 사진 찍어서 번역 보고 이제 다음 대사 보고 사진 찍어서 번역 보고, 그렇게 오, 게임을 하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근데 번역 그, 퀄리티가 제일 좋은 용도다.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뜩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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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면서 보고 계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모르는 외국어여도 외국어 책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그, 어떤 제품이 생기지 않을까요? third party 액세서리에서 책을 꽂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도 딱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거치대 같은 거. 거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냥 바로. 그 딱 하나 조금 아쉬운 걸 지적을 하자면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조금 렌팅인데, 한국에서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소리가 조금 크게 나니까 라이브 포토를 켜고 찍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 대부분, 저 최근에 그 어떤 토크 콘서트를 가서 연예인분이 지나가는 거 봤는데 다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찍을 때 소리가 다 뚱뚱 이 소리 조금 더, 있잖아요. 그 라이브 예, 능능, 텍스트로 찍을 때 그릉, 예. 조금 셔터 소리 찰칵 안 나게 그냥 그 라이브 포토로 사람들이 찍는 그 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아, 같아요. 소리가 크게 나니까 다 라이브 포토로 찍는데, 사실 라이브 포토에 대한 저는 회의감이 조금 있어요. 그 0.5초 정도 그 누르면 움직이는 그 라이브 포토가, 그 라이브 포토 의의 중에 하나는 그거, 그 라이브 포토를 이렇게 그 눈 깜빡인 사진 안 나오게 이렇게 라이브 포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프레임을, 메인 프레임을 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조금 약간 기믹스럽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애플에서는 저는 그걸 그거 한 6개월 쓰고 바로 껐어요. 진짜 제가 만약에 외국에 살아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한 단계 렌트가 더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안 살아서 그 카메라 소리가 찰칵하는 게 나지 않았다라면 저는 라이브 포토 껐을 것 같아요.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용량도 많이 나와요. 그 사진 찍을 때. 근데 그걸 못 끄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라이브 포토 기능 자체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한데, 그래서 라이브 포토를 필연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브 포토를 트리거하는 방식도 사진을 꾹 누르는 거고, 그 사진 아웃라인을 따는 기능도 이걸 꾹 누르면은 뜨리링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근데 아, 그게 트리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이게 아웃라인을 따고 싶은 거냐 아니면 라이브 포토를 재생하고 싶은 거냐가 똑같이 꾹 누르는 행동이라서 가끔 버벅여요. 그래서 정말 제가 딱 음, 누가 봐도 따고 싶은 이미지 아웃라인을 꾹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면 라이브 포토가 재생이 돼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면? obvious 하지 않은, 이제 그 배경, 누가 봐도 예, 그러니까 배경인 것 아웃라인이 같은 부분 없는데 있잖아요. 눌러야 된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근데 모든 사진이 또 그렇게 아웃라인이랑 그 배경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분리되어 있는 사진들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애가 버벅이더라고요. 진짜 뚜렷하게 안에 가운데가 캐릭터가 있고 주변에 하얀 배경이 있는 그런 막 사진이다. 그러면 그 하얀색 부분을 누르면 라이브가 재생이 되고 가운데 캐릭터를 누르면은 눕기가 따져요. 근데 모든 사진이 그렇게 딱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플이 그걸 생각을 못 했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막,
뭐 라이프 투 텍스트나 뭐 다른 거 다 보면 지금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그 딱 그 맞게끔 정확하게 몇 초 눌렀냐,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없어졌냐, QR 코드 따는 것도 옛날에 막 계속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대고 핸드폰 내려도 몇 초 동안 남아 있고. 맞아요. 그것도 네, 되게 그런 거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애플이 그걸 생각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이프 포토인 경우에 그 사진을 라이프 포토의 그 영상 같은 걸 재생을 하고 싶냐 아니면 그 사진을 따고 싶냐 뭔가 뭐 더블 탭으로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모르겠. 그래서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제 셀피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찍은 셀피거든요. 근데 라이브 포토예요. 근데 이게 네. 제 얼굴이면은 뭐 이런 데를 눌러야지 라이브가 재생이 되고 제 얼굴을 따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봐봐 지금 안 라이브가 따죠. 재생이죠. 예.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럼 나 얼굴 어떻게 따? 근데 또 어떻게 누르면은 제 생각에는 누르고 옮겨야 될 거, 손가락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누르고, 예, 그렇게 하면 돼. 예. 또 근데 또 이렇게 좀 잘해야 돼. 근데 또 잘해야죠. 예. 아.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만 근데 그 움직이는 것도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아닌 게 왜냐면 이걸 서브젝트만 선택해서 그렇게 어디로 옮기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누르면 서브젝트 골랐다. 그럼 뭐 카피할 거냐, 쉐어할 거냐 그것도 떠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 약간 몰라 애플에서 고칠지 아니면 이거 저도 생각 못했네요. 전 라이프 포토를 끈지 정말 오래돼가지고 한국에서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지만 라이프 포토가 너무 더 싫어서 그냥 용량 차지와 뭐 구글 포토스에 막 무비도 따로 막 그게 그 영상 파일이 그냥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 두 개가 그게 합쳐져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라이프 포토 자체를 한 파일로 하게끔 라이프 포토도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내가 딱 누른 순간 나는 딱 그걸 원하는데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 썸네일에는 막 그전 움직이는 게 나오고 막 이래서 뭐 아무튼 네. 그거 좀 불편하겠네요. 네, 네. 인정합니다. 또 그거 외에 사진 앱에서 업데이트된 항목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저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숨김 항목 사진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진 같은 것들을 뭐 이게 막 이렇게 갤러리를 보여주는데 내가 좀 개인적인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네, 있죠. 숨기거나 최근에 삭제한 사진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맞아요. 암호화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켜거나 이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되는데 삭제 항목을 들어가려면 한 번 더 이제 얼굴 인식이나 아니면 암호를 입력을 해서 잠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는 항상 애플의 숨기기 항목이 딱히 숨기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거 왜 만들어놨지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숨기기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있어서 그냥 거기로 옮기는 거 이상은 전혀 아닌 네. 그런 형식이었는데 뭐 이렇게라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고 그거랑 비슷하게 메모 앱에서도 메모 같은 그런 거 맞아요. 락 하나하나 걸 수 앱을 있어요. 락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게 좋았고 그게 또 페이스 아이디랑 바로 돼 있어서 더 좋고 맞아요. 저는 최근에 삭제한 게 기본적으로 락돼 있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뭐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지우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막 친구들 뭐 못생긴 사진을 뭐 찍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찍어놓은 스크린샷을 뭐 이런 걸 지웠는데 그걸 그냥 바로 그게 어쩔 때는 지우고 나서 다시 최근에 지운 걸 다시 이게 다 완전히 지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막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이 지웠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뭐뭐 지워놨지 하고 막 다 볼 맞아요.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가지고 네.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야 사진 보자 막 이렇게 막 같이 보고 있는데 괜히 막 삭제된 사진 안에 막 친구들 이상하게 나온 사진 있어가지고 막 곤란해진다던가 뭐 그런 상황들 같은 게 네, 뭐 있을 수가 네, 있겠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게 막 한 번도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군대가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상황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있는데 군대에서 밖에서 그 군대 출입문이나 이런 걸 찍으면 이게 사진을 지우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이제 지워야 되는데 지웠냐 해가지고 뭐 그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뭐 최근에 지운 것 같이 들어가서 지워라 하고 하는 게 그게 누구나 그냥 그거를 그냥 볼 수 있었던 게 저는
뭐 당연히 어차피 핸드폰 잠그면 되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 따로 한 번 더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저는 프라이버시 쪽에서는 진짜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거랑 항상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기능이 하나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중복 사진을 그냥 병합해주는 그 중복 사진 관리해주는 그래서 뭐 이제 컨택스도 이번에 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워낙 사진을 분석하는 기능들이 좋아졌다 보니까 아까 막 그 눕기 따고 막 라이브 텍스트 인식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진들을 어떤 사진들은 그냥 동일한 사진인데 여러 번 저장이 됐다거나 그러면 사실 용량만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진들을 쭉 찾아가지고 얘네들을 가장 좋은 버전만 남겨두고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 저는 바로 해버렸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구글 포 저 그거 말고 전 그것보다 네, 뭐 아무튼 이건 좀 다른 기능이어서 먼저 그것부터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구글에서 용량을 구글 포토를 제공받던 굉장히 많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구글을 믿고 거기다가 구글 포토가 신이다 말하면서 막 거기다가 다 막 사진 이거 무제한이다 이러면서 업로드를 해놨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이거 사진 이거 언제까지 다 없애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지금 구글 포토에서 이렇게 주소 다 주섬주섬 해가지고 지금 이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되게 저도 최근에 지우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 근데 구글 포토에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중복된 사진들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뭐 용량을 관리해주고 네, 그런 게 이제 애플에 있는 사진 기능에도 추가가 돼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조금 걱정되는 게 구글이 그 가지고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애플도 같은 기능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이 구글만큼 잘하진 않지만 편리성과 뭐 그런 거 하나씩 추가하고 더 좋아지고 하면 나중에 진짜 구글도 결국 애플의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뭐 지금도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포커스를 많이 넣으면서 예전에는 다이렉트 경쟁 상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어서 좋고 그것보다 그러니까 중복 사진 이런 거 검색하고 하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 스크린샷을 찍고 나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 저 그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네, 제가 스크린샷을 찍는 경우가 그러니까 저장하는 경우보다 그냥 누구한테 잠깐 뭐 보여주거나 이럴 때도 정말 많아서 맞아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위에 쉐어 버튼을 눌러서 그 스크린샷 찍은 상태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을 거 오히려 좀 불편할 때 있고 막 그래. 그렇게 하면 그걸 보내고 나서 그 스크린샷 화면에 다시 돌아오면 이제 거기서 그냥 삭제 누르면 삭제할 수. 근데 이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세이브 누르고 카카오톡 같은 데 뭐 들어가서 사진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다시 삭제했어요. 맨날. 이거 용량 차는 거 스크린샷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갤러리에 막 스크린샷 엄청 많은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애플에서 딱 불편한 상황인 걸 알아서 그 클립보드에만 카피를 해놓고 페이스트를 하는 순간 저는 핸드폰이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클립보드에도 저장을 해놓고 저는 그거 바로 쓰고 완전 칭찬했죠. 아이폰 스크린샷 진짜 잘 돼 있어요. 그 원래는 이 스크린샷을 찍고 원래는 그냥 진짜 스크린샷 찍고 그냥 끝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스크린샷을 이제 찍으면은 구석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선택지가 막 완료를 누른 선택지가 원래 3개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막 사진의 저장, 파일의 저장, 그리고 그냥 삭제하기 뭐 이렇게였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돼서 옵션이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제 사진 앱의 저장, 빠른 좋아요. 메모의 저장, 파일 앱의 저장, 복사하고 삭제, 아니면 그냥 삭제 이렇게 5가지 옵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막 되게 애플답지는 않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옵션을 막 가능한 걸 다 주는 게 애플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가장 많이 쓰는 거 3개만 남겨놓는다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정보나 좀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저장할 때도 많이 쓰고 저희 급하게 빡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막 그런 괜히 고집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만 좀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스크롤 캡처가 모든 앱에서 되지 않고 그냥 몇몇 개 앱에서만 딱 찍었을 때 스크롤 캡처 하기가 다른 선택지로 하나 뜨잖아요. 막 사파리 같은 데서만.
갤럭시를 쓰다가 넘어왔을 때 제일 조금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진짜 없어서 아쉬웠던 기능 중에 하나는 스크린샷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화면의 구석에 이렇게 크롭해가지고 그 정보만 이렇게 네네. 끼워놓는 그 기능이 있고, 그거랑 스크롤 캡처, 그냥 어떤 화면에서든 그냥 뭐 웹사이트든 뭐 앱이든 이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 스크롤 한 번 내리기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가면서 스크린샷 저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길게. 근데 그게 애플에서는 그것만큼 자연스럽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기능만 추가되면은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애플의 스크린샷이. 근데 스크린샷, 그거 말고는 맞아요. 그거 좀 그 풀페이지 되긴 한데 그거 제가 알기로 아직도 PDF로 저장되고 막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되게 아직 이상해요. 조금 불편하고 왜 그런. PDF로 그거 좀 저장해야 이상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샷 같은 거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그래가지고 좋아요. 맥북의 그 스크린샷 진짜 맞아요. 맨날 쓰고.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네. 탁탁탁탁탁 그 키스트로크 어. 누르고 맨날 쓰죠. 맨날 진짜 저도 매일매일 써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폰이랑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이 사람이 그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냐를 생각해서 그래도 그거를 정말 편리한 방법으로 잘 소프트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을 한 게 진짜 애플의 어떻게 보면 그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게 필요했나?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생각을 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더 편리하고, 왜냐면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가 컴퓨터 쓰는 거랑 핸드폰 쓰는 방법이랑. 근데 그걸 UI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리고 사람들도 본인이 이렇게 뭐 손가락 동작 이렇게 하면 이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임플리멘트 하겠냐, 그래서 스크린샷 찍는 용도를 생각해서 뭐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한 게 저는 그런 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좋아질 수 맞아요. 있냐, 뭐 뒤에 카메라 렌즈만 이렇게 막 20개 꽂아 넣을 거냐, 뭐 그런 혁신 얘기. 말하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저는 항상 이거는 예전부터 싫어했는데 내 제품이 1년만 지나면 너무 오래된 제품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1년마다 새로운 제품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하나 나왔을 때 진짜 좋은 걸로 이렇게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모든 프로덕트 사이클이 1년 리프레시 레이트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좀 바뀔 것 같아요. 그 뭐 애플도 이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네. 오히려 환경적인 면에서든 그런 에티컬한 네. 면에서든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바뀌어도 된다고 저 생각해요. 네. 핸드폰 매년 나올 필요 없어요. 저. 맞아요. 특히 핸드폰. 그리고 이번에도 애플이 그 뭐 칩 얘기는 뭐 할 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가 하는 게 보이고, 오히려 아예 그냥 매년 애플 아이폰 이벤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2년도 아니라 뭐 3년에 한 번씩만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뭐 그 회사 입장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다르겠지만, 그리고 많이 뭐가 바뀌겠죠. 뭐 모든 CPU 메이커들인데 그게 완전히 한 번에 싹 바뀌어버리면 그 데벨롭먼트 차원에서도 좋아질 것 같고, 특히 그러니까 인텔이 진짜 그 CPU 칩 만드는데 그 1년마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게 정말 그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데벨롭먼트에 그걸 다 바꾸는 거에 툴링에 몰딩에 뭐, 그리고 특히 CPU 만드는 건 이제 그 나노 단위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살짝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것도 마케팅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전에 제품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막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멋지게, 최대한 오래가게, 최대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다가 맞아요.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산다 해가지고 조금 못 쓰게, 조금 더 오래된 것처럼 그쵸. 느껴지게, 조금 더 금방 망가지게, 조금 더 막 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막 너네 Planned 일부러 obsolescence.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막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뭐 이런 것처럼 삼성. 그런 걸 했다가 이게 안 된다. 그 플랜드 obsolescence를 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라도 내 핸드폰이 오래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자.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바꾸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음. 그런 방법이 뭐다? 매년 핸드폰을 내는 거다.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 솔직히 아이폰 12랑 13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걔네 한 핸드폰이었어도 됐잖아요. 솔직히 그 중간 단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기능을 분리하는 거죠. 예. 네.
일부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다음에 그 일부러 중간 단계를 그냥 12로 얘네는 12에는 이만큼만 주고 13 때 이만큼 완성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회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었지만 요즘 뭐 경기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 항상 막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만은 없는 분야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 슬슬 막 이제 조금 사람들이 체감하는 변화들도 둔화되고 있고 스스로 조금 제 살 깎아먹는 그런 식으로 경쟁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들도 우리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조금 천천히 가도 다 같이 천천히 가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회사들끼리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 근데 그런 트렌드에 공감합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근데 한편으로 또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진짜 그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먼트의 그 혁신의 끝이 그 지금 피너클 그 음, 탑을 찍었나 싶거든요. 음, 저는 아직 앞으로 할 그게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방금 한 얘기에 다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이게 너무 조금씩밖에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은 솔직히 아이폰 막 5부터 지금까지 비교해도 바뀐 게 뭐 없어요. 진짜로 뭐 그렇죠. 어디 뭘 똑같이 봐도 각지게 생겼고. 근데 옛날에는 사람을 위에 우주까지 보내서 달에 달에 사람 세우고 뭐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뭐 이런 이게 너무 큰 그런 것들이 맞아요.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믿진 않거든요.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더 많은데 뭔가 어쩔 수 없이 느려졌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이건 너무 이제 완전 텐전트. 뭐, 뭐 텐전트 해도 되죠. 근데 그 네. 딱 체감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AP 칩들 나올 때 바이오닉 시리즈 나올 때 예전에는 막 AP 성능 이야기할 때 진짜 막 50%막 70% 성능 향상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A16인가 칩 바이오닉 칩 같은 거 설명할 때는 막 3년 전 칩 보여주면서 막 안드로이드는 저희를 아직 따라오지 못했네요 이러면서 작년 칩이랑은 직접 비교 잘 안 하려고 하고 저희는 그 13 칩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 그래도 그만큼의 발전이 있다는 거는 임프레시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 혁신이 일어나는 속도가 그 조금은 둔화됐다는 거는 다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그런 하드웨어의 그 어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이런 형상 변곡점. 그런 형상 때문에 요즘에 또 많이 생기는 게 막 서브스크립션, 광고, 음, 유튜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뜯어먹을 수 있냐. 막 4K도 이제 돈 내서 봐야 된다. 막 지금 이 그 애플도 막 그 앱 사이드에다 위에다가 막 광고도 엄청 띄우지. 막 그런 게 그쪽으로 이 방향성이 가는 게 전 너무 싫어요. 음, 서브스크립션 너무 싫고 그런 광고도 너무 싫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애플도 가면 갈수록 구독 서비스에 그 음. 초점을 엄청 맞추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싫어요. 네 그렇습니다. 뭔지 생각나는 말이 많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 1부 잠깐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2부로 돌아오는데 2부에서는 메시지, 키보드, 그리고 설정, 그리고 사파리 정도를 이야기해 볼 것 같은데 내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잠깐 쉬고 2부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그 쉬고 오겠습니다. 그 쉬고 오겠습니다. pause 해요 다? That's a question. 퍼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잠깐만 쉬자. 5분만 5분? 3분? 이렇게만 쉬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 그럼 테니까. pause 안 할게. 왜냐면 안 끊을게. 파일 하나인 게 훨씬 편집하기 편하기는 편하잖아. 훨씬. 아, 좋은 소식은
이전에 있던 팟캐스트들을 거의 다 편집을 끝냈고 와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안 좋은 제가 소식.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 안 좋은 소식. 직장을 뭐 일하고 있던 데가 있었는데 뭐 long story short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저도 원래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인덱스를 안 올린 지 조금 됐잖아요. 잠깐 네. 너무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오래 안 올리면은 막 수익 끊기는 거 알죠? 네, 알죠. 매주 안 올리면. 근데 그게 안 끊길 것 같다고 저한테 구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쉬었구나.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새로운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올릴 것 근데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만큼 안 올렸다는 네네. 뜻인데. 안 올린 좀 됐더라. 진짜 꽤 너무 됐더라고요. 거의 오래됐어요. 한 4개월?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올려야죠. 좀 잘 쉬었으니까. 저는 팟캐스트 안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막 5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뜨더라고요. 그 맞아요. 홈페이지에. 뭐 아무튼. 네. 팟캐스트에 쭉 올라오고 이거 되게 참을성 있네요. 열심히 녹화했는데 안 올라오고 있으면 야, 너 왜 안 올려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아, 조용히 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응원은 I appreciate that. 아, 네. Anyways